7월 한여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군부대 훈련장. 평소 더위에 약한 여자라며 무시받던 강서연 대위에게 믿을 수 없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아, 그런데 강서연 대위님께는 특별히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어요. 300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개라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였거든요. 중사님, 그건 너무... 한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박중사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요? 여자라서 못하겠다는 건가요?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어조가 가득했죠. 아니면 평등을 외치시면서 정작 어려운 일은 피하시려는 건가요?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이건 함정이다. 내가 거부하면 여자는 역시 약하다고 할 거고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일을 강요당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과연 서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시원한 사이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한반도의 군부대는 그야말로 용광로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훈련장 곳곳에서는 매미 소리마저 지쳐 보였죠.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고 장병들은 묵묵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대위는 서울 강북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33세 여성 장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보였던 서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장교가 되었지만 그만큼 더 간절했고 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여자라서 힘들지 않으세요? 후임 장교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힘든 건 성별 때문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들, 은근한 무시와 편견들이 때로는 칼날처럼 파고들었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남군 부사관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여자 대위님도 참 대단하시긴 한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론. 맞아. 특히 이런 더위엔 금방 지치실 텐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페이지에는 이미 빼곡히 글자들이 채워져 있었죠. 오늘도 버텼다. 내가 무너지면 뒤따라올 여자 후배들의 길도 막힐 테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듯 나는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내 역할이다. 다음 날 아침 집합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상한 서연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었죠. 주변 남군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훈련장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묘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기운 말입니다. 박중사가 나타났습니다. 40살이 넘은 베테랑 부사관으로 평소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기로 유명했죠. 오늘은 특별히 더울 것 같은데요. 박중사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자 대위님, 몸 관리 잘하시죠? 이런 날씨에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치욕감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꼿꼿한 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그 순간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박중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죠.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체력 테스트 특별 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중사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장병은 팔굽혀펴기 100개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완료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저녁 추가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죠. 100개라는 숫자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박중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서연 대위님께는 특별히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어요. 300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개라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였거든요. 중사님, 그건 너무... 한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박중사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요? 여자라서 못하겠다는 건가요?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어조가 가득했죠. 아니면 평등을 외치시면서 정작 어려운 일은 피하시려는 건가요?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이건 함정이다. 내가 거부하면 여자는 역시 약하다고 할 거고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일을 강요당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300개 해보겠습니다. 주변 남군들의 얼굴에 놀람과 의심이 동시에 스쳤죠. 정말 할 수 있을까? 무리하는 거 아닌가?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박중사도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서연이 포기하거나 항의하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야 역시 여자는 약하다는 편견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다른 장병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평소 체력이 좋다고 자부하던 남군들도 50개를 넘어가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팔이 떨리며 주저앉기도 했죠. 100개를 완주한 장병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조롱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서연아,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그래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시작. 박중사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첫 번째 팔굽혀펴기가 시작되었죠. 주변에서는 이미 100개도 못할 걸 여자 근육으론 한계가 있어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몸이 리듬감 있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중사가 기계적으로 숫자를 세어나갔죠. 처음 20개 정도는 비교적 수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남군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50개만 넘어가면 금방 지칠 거야. 30개, 40개가 지나가면서 서연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더니 턱 끝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동작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팔꿈치가 90도까지 정확히 굽어지고 몸통은 일직선을 유지했어요. 군에서 배운 정확한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50개. 박중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서연이 훨씬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생각보다 잘하네. 진짜 100개까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 순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함께 훈련받던 여자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김민주라는 이름의 부산 출신 활발한 친구였죠. 민주는 항상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뒤에 올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민주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남자들의 끊임없는 시선과 편견, 그리고 여자는 역시 안 되라는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거든요. 70개. 이제 훈련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롱하던 시선들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점 진지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연의 팔은 이미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지만 의지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90개, 거의 100개에 가까워지자 일부 남군들이 놀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로 100개까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팔 떨리는 거 안 보여?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었거든요. 100개. 박중사가 외쳤을 때 훈련장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남군들은 이미 100개 완주로 임무를 끝낸 상태였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200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제 그만.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200개 더 남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거칠어졌지만 의지만은 더욱 확고해 보였죠. 그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300개를 완주하려 한다는 것을요. 110개, 120개가 지나가면서 서연의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서연아, 내 목까지 해줘. 내가 못다 한 꿈을 이루어줘. 150개. 이제 주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진지한 관찰과 은근한 응원이 느껴졌어요. 몇몇 남군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서연은 그 모든 반응을 느끼면서도 오직 자신의 몸짓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팔굽혀펴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편견과 무시에 대한 응답이었고 앞으로 올 여군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0개.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애초에 서연이 이 지경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해서 서연이 포기하게 만들거나 시도하다가 금세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역시 여자는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확증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은 200개를 넘어서도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고통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팔뚝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남군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차피 못할 텐데라며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죠. 210개, 220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250개. 이 숫자에 이르자 몇몇 남군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들 중 상당수도 250개를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평소 체력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이병장조차 나도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손바닥에서는 이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과의 마찰로 인해 상처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개인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군 전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박중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정말로 300개를 완주한다면 자신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여군에 대한 편견도 안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대위님, 이제 그만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가 다급히 외쳤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50개 더 남았습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끝까지 해낼 작정이라는 것을요. 270개. 서연의 팔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몇몇 남군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괜찮으신가? 처음엔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80개. 박중사의 목소리도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0개만 더하면 정말로 300개 완주였거든요. 그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부디 지금이라도 포기해 주기를.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290개. 이제 마지막 10개만 남았습니다. 서연의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호흡은 극도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처음보다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훈련병이 몰래 서연의 팔 근처로 발을 뻗었어요. 서연이 쓰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뒤바꿀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295개.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5개만 더하면 서연이 300개를 완주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평소 서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김일병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힘들어하는 틈을 타서 실수인 척 발을 뻗은 거였습니다. 서연이 296번째 팔굽혀펴기를 하려는 순간 김일병의 군화가 그녀의 오른팔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아! 서연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얼굴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처박히면서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봐라, 결국 여자잖아. 김일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무리했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다고. 다른 몇몇 남군들도 거들어댔어요. 그래,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여자가 300개라니 말도 안 되지. 훈련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연을 도우려 했고 어떤 이들은 역시 여자는 한계가 있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박중사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비록 방법이 좀 더럽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서연은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손바닥의 상처는 더 심해졌고 팔뚝 근육은 완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세요. 한 하사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미 290개나 하셨잖아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서연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사관학교 시절 포기했던 친구 민주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줘. 절대 포기하지 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지만 의지만은 더욱 단단해 보였죠. 주변 남군들이 놀랐습니다. 대위님, 그만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피가 묻은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떨리는 팔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김일병이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미 넘어졌잖아.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296개. 아직 4개 더 남았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박중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대위님,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마지막 4개의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다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자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 상처투성이 손바닥, 경련을 일으키는 팔뚝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97개. 서연이 스스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박중사는 더 이상 숫자를 세어주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의 몸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팔의 힘은 거의 다 빠진 상태였지만 온몸의 근육을 총동원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첫날 교관이 여생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서는 오직 군인으로만 평가받는다. 그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평등한 기회를 준 거였죠. 298개. 서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2개만 더 남았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해낼 것 같은데? 믿을 수 없어. 진짜 대단하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경외감 섞인 탄성들이 들려왔죠. 김일병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넘어뜨렸는데도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해, 분명히 힘이 다 빠졌을 텐데. 그는 다시 한번 방해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병장이 그를 막았어요. 그만해. 이미 충분히 더럽혔잖아.
서연은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의 승부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야. 299개.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개만 남았습니다. 서연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어요. 팔뚝의 근육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고 호흡은 극도로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관학교 시절 함께했던 여자 동기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포기하고 떠난 민주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다른 동기들까지요.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할 수 있어.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줘. 박중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300개를 완주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과 권위가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정신력을 가진 장교를 지금까지 무시해왔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말입니다. 300개. 서연이 마지막 팔굽혀펴기를 완료하는 순간 훈련장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한 여성 장교가 정말로 300개의 팔굽혀펴기를 완주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서 말이에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몸을 가눌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 순간 훈련장 한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롱하던 남군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없어. 진짜 군인이네. 하지만 서연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훈련장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사이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사단장 이준호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베테랑 군인이었죠. 차렷! 누군가 외치자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연도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 전체가 극한의 피로에 젖어 있었거든요. 이준호 사단장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서연 대위.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일어설 필요 없다. 그는 서연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 상처투성이 손바닥, 땀으로 범벅된 군복을 천천히 살펴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박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이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다른 장병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특히 서연을 넘어뜨린 김일병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박중사. 사단장의 시선이 박중사에게 향했습니다. 여기 와라. 박중사는 떨리는 다리로 사단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단장님, 저는. 입 닥쳐.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오늘만큼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사단장은 훈련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들이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군인의 모습이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진짜 군인을 만드는 거다. 강서연 대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장교를 지금까지 무시해왔다니. 박중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단지 뭐. 사단장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해까지 하는 것을 봤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이냐? 사단장은 김일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일병 나와라. 김일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강대위의 팔을 밟은 것도 다 봤다. 이게 군인답다고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김일병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죄송하다고?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를 음해하고 방해하는 자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킨다는 거냐?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사단장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무시와 편견이 한순간에 씻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강서연 대위. 사단장이 다시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것은 숫자가 아니다. 300개의 팔굽혀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군인 정신이 중요한 거다. 내가 오늘 증명한 것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단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박중사, 김일병. 사단장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동료를 차별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군기 위반이다.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사단장은 다른 장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들도 잘 기억해둬라. 군인의 가치는 성별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지는 거다. 오늘 강서연 대위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 순간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감사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겸손함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그는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라.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똑똑히 봤을 테니까. 사단장이 떠나간 후 훈련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서연에 대한 시선, 여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짜 군인에 대한 정의까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어요. 사흘이 지난 후 부대 게시판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장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크게 쓰인 제목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거든요. 강서연 대위 모범 표창 및 사단장 칭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서연 대위는 지난 7월 15일 훈련 중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군인 정신으로 전 장병의 귀감이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과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은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의 표상이다. 모든 장병들은 강서연 대위의 모습을 본받아 성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게시물을 읽던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 강대위님 정말 멋있으셔. 평소 서연을 바라보던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은 그 모든 관심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팔뚝 근육도 여전히 뻐근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죠.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대위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평소 서연과 함께 근무하던 여자 하사 정미영이 서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모든 여군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올 후배들 모두를 위한 일이었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군들이 여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성별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만 평가하려고 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후배들이 저처럼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멀리서 한 무리의 남군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어요. 아직도 일부 남군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적대감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대위님, 2등 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죠. 대위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병사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서로 동료로 지내요. 며칠 후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쓴 일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의 문제다. 박중사와 김일병은 징계를 받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울 정도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테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 부임하는 여자 소위들을 위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연단에 선 서연의 모습을 보며 새로 온 여군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진 후에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군, 여군 구분 없이 모든 장병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성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동료가 되는 거야. 몇 달이 지난 후 서연의 이야기는 전국 부대에 알려졌습니다. 여군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서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어요. 후배들이 더 이상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300개의 팔굽혀펴기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 시작이다. 나 뒤를 따를 모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진짜 임무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지치고 힘든 소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여름의 노래처럼 들렸죠.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